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간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하며 지금 1만 달러 선을 반납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더욱더 큰 하락폭으로 9,400달러 선을 일시 반납을 하면서 다시금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런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러한 하락은 지금 선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상태입니다. 지난 1시간 3대 마진 플랫폼 내 1.48억 달러가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데이터 관련 분석 업체 비코인에 따르게 되면 3대 암호화폐 마진 거래 플랫폼에서 방금 전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지난 1시간 강제 청산된 금액이 약 1.4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비트맥스의 강제 청산 금액은 약 1.01억 달러, 후오비가 9,400만 달러, OKEX는 1.4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롱 포지션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을 당한 것이겠죠. 네, 현재 이러한 하락과 더불어 이런저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트론의 저스틴 썬과 함께 저녁 오찬을 가졌던 인물이죠.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이제 워렌 버핏인데요. 네, 워렌 버핏은 이제 저스틴 썬에게 비트코인, 트론 등 코인 등을 선물 받으면서 이제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의 홀더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점심 오찬 때 이제 저스틴 선이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은 이제 비트코인이 조개 껍질과 다를 바가 없다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이 지난달 트론 저스틴 선과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 달러는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으며 조개 껍질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 버핏은 우리는 무언가를 심고 수확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가치를 꺼내오지 못한다. 가치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투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나는 땅을 살지언정 비트코인은 사지 않겠다. 훗날 내 손자에게 미국 달러로 된 나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용을 보았습니다. 워렌 버핏, 네, 저스틴 선과의 저녁 오찬이 끝난 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을 공개한 것이죠. 네, 이러한 얘기를 공개했다는 것, 아까 언급한 대로 마음을 돌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워렌 버핏은 꾸준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내왔었죠. 네, 이러한 버핏의 발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투자관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버핏의 투자관은 그가 투자 대상을 분류하는 방식을 통해 가늠할 수가 있는데, 버핏은 투자 대상을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자산이죠. 채권, 주택담보, 대출은행, 그리고 은행 예금 등이 이에 속합니다. 통념과는 다르게 이제 버핏은 이러한 자산이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이죠. 네, 1965년 이후 달러의 가치가 86%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1달러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지금은 구매하기 위해서는 7달러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버핏은 미국 지폐에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써 있지만 화폐를 찍어내는 작업은 모두 사람이 한다고 비꼬았었는데, 네, 그렇다 해도 일정 수준의 금액은 항상 보유한다 했었죠. 바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두 번째는 아무런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 자산입니다. 금이 이제 대표적이죠. 네, 금은 거의 모든 유형의 자산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 특히 지폐의 가치 하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금에는 큰 결점이 있습니다. 용도가 많지 않고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물론 산업용이나 장식용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신규 생산량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네, 금 1온스는 이제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이제 1온스가 2온스로 늘어나진 않죠. 산출물이 나오지 않으므로 장차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사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산출물이 이제 나오는 자산이죠. 네,
기업이나 농장, 부동산 등이 있는데 버핏이 투자 대상으로 삼는 유형의 자산입니다. 특히 버핏은 이제 인플레이션 기간에도 신규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구매 가치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자산을 가장 선호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 코카콜라와 같은 기업이죠. 사람들은 코카콜라 가격이 올라도 계속 코카콜라를 마십니다. 설령 달러가 사라진다 해도 이러한 관계는 변하지 않겠죠. 네, 이제 이게 달러든 뭐 금이든 아니면 조개 껍데기든 그리고 비트코인이든 사람들은 자신이 일에서 번 화폐를 코카콜라와 기꺼이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생산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끊임없이 교환을 하는데 네, 버핏은 비트코인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고 순전히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이를 사려는 다른 시장 참여자의 수요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성격의 자산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정리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버핏의 평가는 그의 투자관에서 비롯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버핏은 시장 가격을 잣대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산출물의 공급량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버핏의 투자 대상이 되지는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는 버핏의 투자 기준에 근거한 판단일 뿐 비트코인 가격은 버핏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죠. 버핏의 입장과는 별개로 금이 오랜 기간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말이죠. 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을 매집할 가능성이 적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일어나 버핏이 본인 스스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네, 현재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비자 주요 회원 자격을 획득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플랫폼으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코인베이스는 향후 비자 결제 카드를 직접 발급하고 직접 결제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상점 또는 온라인 결제를 지원한 바 있는 코인베이스이죠. 네, 이와 관련해 코인베이스 측은 암호화폐 플랫폼 최초로 비자의 주요 회원 자격을 취득해 기쁘게 생각한다. 생태계 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좋은 소식이지만 1위 거래소라고 불리우는 바이낸스의 경우는 그리 좋지 못한 소식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바이낸스가 2만 BTC의 해킹 루머, 그러니까 해킹을 당했다라는 루머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바이낸스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 뉴스다 언급을 한 것이죠. 네, 현재 이제 중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바이낸스가 2만 BTC와 170만 이더리움을 해킹 사고로 분실했다는 루머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당 게시물은 출처가 불분명한 SNS 채널 대화방 스크린샷을 포함하고 있는데 네, 이에 코인리스가 바이낸스 측에 문의한 결과 허위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는 가짜 뉴스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킹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안심해도 좋다. 현재 가짜 뉴스를 배포한 계정을 찾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루머가 돌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가짜 뉴스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니 바이낸스 사용자들의 이제 한시름 놓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XRP에 관한 소식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CEO는 XRP가 미국에서 멕시코로의 이체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레드 갈링하우스죠. 리플 CEO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XRP의 트랜잭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월 첫째 주에 미국에서 멕시코로 하나 약 642억 6천만 원 규모의 XRP를 이체했다 언급을 하면서 해당 수치는 멕시코로 유입되는 연간 달러량의 약 7.5% 수준이며 지난 12월 대비 약 3% 증가한 수준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멕시코로의 트랜잭션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현재 리플의 경우 거대 기업인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현재 머니그램의 경우 이제 미국과 멕시코 간의 송금 거래 10%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네, ODL 솔루션을 사용한다 언급을 했었죠. 이 머니그램뿐만 아니라 멕시코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소도 XRP의 유동성 차원 확보 차원에서 리플사에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머니그램의 영향력이 가히 압도적이겠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한 CEO의 경우 이것을 진행하면 XRP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필드의 CEO는 리플 IPO 진행 시 XRP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코인필드 최고 경영자 밥 라스는 리플사가 IPO를 추진한다면 XRP 가격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또 그는 IPO를 시작하는 리플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다. XRP는 탈중앙화 암호화폐로 중앙 집중식 구조가 아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리플 CEO 빵영 같은 경우는 IPO는 회사로서 자연스러운 발전이라며 리플의 IPO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었죠. 네, 요즘 한창 말이 나오고 있는 리플사의 IPO 관련 언급이었습니다. IPO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어 주식이 상장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XRP의 가치 또한 상승한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정말 IPO가 진행된다면 암호화폐 역사에 있어서도 처음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많은 여파들이 있을 텐데요. 네, 특히 누누이 말했던 제도권으로의 진입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XRP와 스텔라가 가장 높은 수준의 부의 불평등을 가진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떠한 이야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매트릭스 보고서는 리플 XRP와 스텔라가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부의 불평등을 가진다 언급을 했습니다. 부의 불평등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쟁점이죠. 전능한 고래들의 손에 코인과 토큰이 극도로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는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를 한 상태입니다. 네, 리플 XRP와 이제 스텔라룸에는 상위 블록체인 중 가장 높은 부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XRP와 스텔라 이 두 개의 암호화폐는 모두 극도로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는 비난을 현재 받고 있죠. 리플랩스 측은 XRP 총 공급량의 거의 60%를 완전히 관리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이 회사 리플사의 전 CEO 크리스 라센은 개인적으로 51억 9천만 XRP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 라센의 경우는 2018년 포브스가 선정한 암호화폐 부자 1위에 등극하기도 했었죠. 네, 이때 당시 이제 라슨이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가 하나로 약 8조 9천억 원이었던 셈인데, 네, 전체 토큰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발행된 모든 코인의 98%를 차지하는 스텔라 개발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스텔라는 이제 0.1% 고래들이 이제 전체 토큰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한편 비트코인은 공급, 분배 면에서 가장 평등한 암호화폐로 보이죠. 네, 비트코인의 경우 소수의 고래들이 전체의 11%만을 보유하고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은 각각 46%, 40% 수준인데 리플과 스텔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나지 않고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든 풀어내야 할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F2풀의 창업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후에 채굴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줄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F2, 네, 글로벌 대형 채굴풀 F2풀의 이제 창업자 선위가 현지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 반감기는 채굴업자와 채굴 장비 두 분야 모두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와 관련해 만약 반감기가 도래한 후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만약 5개월 후에 30에서 40% 채굴 장비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카톡 토큰이 도착했다. 암호화폐 송금이 간편해진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 여름부터 빠르면 올 여름부터 카톡으로 이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죠. 네, 아울러 하반기에는 글로벌 클립도 선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상반기 국내 시장을 공략한 데 이어서 하반기 해외로 시장을 본격화하는 확장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삼성전자가 지원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블록체인 이제 키스토어 블록체인 월렛이 클레이튼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SDK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카톡으로 이제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을 주고받는 것처럼 암호화폐 지갑,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인 클립을 통해서 암호화폐와 가상 아이템 같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대표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라운드X는 최근 클립 이용자 문의와 서비스 상담을 진행할 고객센터를 세우고 전담 인력도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 또 클레이튼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클립 서비스 연동 준비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클립 연동 작업을 완료한 클레이튼 파트너사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이제 애플 앱 스토어처럼 클레이튼 기반 서비스가 클립에 올라가는 형태라며 카톡 사용자는 클립에서 원하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내려받는 한편 해당 서비스에서 적립한 유틸리티 토큰을 클립에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글로벌 클립에 관한 내용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삼성전자와 같이 일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전망이 나오는 중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비트코인 마이닝 기업은 텍사스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해슐레이트가 30%가 목표다 이렇게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한 피터 틸이 지원하는 미국 비트코인 마이닝 채굴 업체 레이어 원 테크놀로지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정식으로 채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회사가 계획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을 하는 것인데 현재 마이닝 시설의 정확한 이제 능력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개월 안에는 발전 용량을 최대 100메가와트까지 올린다고 이렇게 올리는 걸로 보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5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에 기존의 마이너와 투자자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아일랜드 법원은 현지 마약상의 5,6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 최고 법원이 마약 거래상 클리프톤 콜린스로부터 5,6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3포인트 내린 50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50 정도면은 뭐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죠. 그렇다고 낮은 점수도 아닙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에 비해서 가격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